자, 이번에는 별과 외계 행성계 지난 교육과정의 그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같은 성단에 속한 세별 A, B, C에서 방출되는 파장에 따른 에너지의 세기입니다. 소위 플랑크 곡선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가장 에너지가 높은, 그러니까 그 에너지 세기가 많이 나오는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 표면 온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두 번째, 플랑크 곡선에서는 단위 시간, 단위 면적당 나오는 에너지가 많은 놈일수록 모든 파장에서 많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12,000켈빈의 온도를 가진 단위 시간, 단위 면적에 나오는 에너지의 양은 6,000켈빈의 온도를 가진 그 흑체의 단위 시간, 단위 면적에 나오는 에너지보다 모든 영역에서 많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A와 C를 비교해 보게 되면 C에서는 파장이 긴데도 불구하고 최대 복사 에너지 파장이 길지만 그 A보다 그 많은 에너지를 내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그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와 C는 크기가 다르다. 정확히 말하자면 C가 더 큰 별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파장과 에너지 세기와의 관계를 안다면 문제를 풀기 훨씬 쉬울 것입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 절대 등급은 A가 B보다 크다. A와 B를 비교해 봤을 때 에너지가 나오는 양은 A가 더 많습니다. 많다라는 것은 밝다라는 말은 절대 등급이 작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지 않습니다. 자, 니은, 반지름은 C가 A보다 크다. 자, 아까 말했듯이 크기는 C가 더 큽니다. 자, 디귿,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양은 A가 가장 많다. 단위 시간, 단위 면적이라고 나왔죠? 이것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합니다. 표면 온도의 4제곱이죠? 자, 그랬을 때 A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내는 파장이 짧은 곳으로 보아 이것도 A가 가장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를 봤을 때 단위 시간,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은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는 점, 그리고 표면 온도가 높은지 낮은지는 최대 에너지를 내는 파장이 짧은지 긴지를 가지고 알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는 오리온 자리의 천체 사진이고 나는 별 A, 베텔게우스와 별 B의 단위 면적에서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파장별 빛의 세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두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지요. 자, A를 봤을 때 최대 에너지를 내는 파장이 더 깁니다. 그럼 A가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이다 라고 알 수 있지요. 자, 두 번째, A와 B를 봤을 때 그렇게 큰 밝기 차이가 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자, 사진에서 말이죠. 그 말인즉슨 A와 B의 그 크기가 차이가 난다. 다시 말해 A가 더 큰 별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 보겠습니다. 별 A가 별 B보다 큰 값을 갖는 물리량을 골라보겠습니다. 첫 번째, 색지수. 색지수라는 것은 플러스로 가면 갈수록 붉은 별, 마이너스로 가면 갈수록 푸른색 별입니다. 자, 그런데 A와 B를 비교해 봤을 때 A가 그 표면 온도가 더 낮습니다. 그래서 색지수도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니은, 표면 온도. 자, 표면 온도는 B별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습니다. 디귿,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A가 더 길었었죠? 리을, 단위 면적에서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 자, 이것은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합니다. 자, 그래서 맞지 않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입니다. 그림은 같은 성단의 별 A부터 D를 HR도에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 반지름은 A가 D의 1000배이다. A와 D를 봤을 때 이 표면 온도는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 등급은 15등급 차이가 나죠. 우리는 절대 등급이 5등급 차이일 때 100배의 밝기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한 칸은 100배, 한 칸은 100배, 한 칸은 100배의 밝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A와 D의 밝기 차이는 100의 세제곱인 100만 배의 밝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광도는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죠. A와 D는 표면 온도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A는 D보다 10의 3승배, 그러니까 1000배 그 반지름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니은, 중심 온도가 가장 높은 별은 B이다. 그렇죠? HR도에서 가장 왼쪽에 있습니다. 디귿,
수소 흡수선이 가장 강한 별은 C이다. 자, C의 표면 온도는 10,000도입니다. 자, 10,000도의 표면 온도를 가지면 얘는 그 분광형이 A형이죠. 자, A형은 수소 흡수선이 가장 잘 나타나는 분광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그림은 별 P와 Q의 파장에 따른 에너지 세기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기역,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P가 Q보다 작다. 자, 그렇지요? 파장을 비교해 봤을 때 P가 더 작습니다. 니은, 별의 표면 온도는 P가 Q보다 높다. 최대 복사 에너지가 짧기 때문에 표면 온도는 높습니다. 색지수는 P가 Q보다 크다.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색지수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입니다. 그림은 반지름이 같고 표면 온도가 다른 별 A, B의 파장별 복사 에너지의 상대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에서 반지름이 같다라는 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별 A보다 별 B가 큰 값을 가지는 물리량 보겠습니다. 기역, 색지수. B의 표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색지수는 더 큽니다. 자, 니은, 절대 등급. 자, B가 더 어둡겠죠? 온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반지름은 같고. 그래서 절대 등급도 B가 더 큽니다. 밝다 어둡다와 절대 등급이 크다 작다는 반대로 간다는 점, 이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어두울수록 절대 등급은 큽니다. 자, 디귿, 최대 세기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B가 더 길겠죠? 자,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그림은 주계열성의 질량과 광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별 A와 태양을 비교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봅니다. 1번, 표면 온도는 A가 더 높다. 주계열성이라고 했으니까 태양보다 질량이 무거운 별이죠? 그러면 표면 온도도 더 높을 것입니다. 2번, 반지름은 A가 더 크다. 같은 맥락이죠? 3번, 수명은 A가 더 짧다. 그렇습니다. 4번, 절대 등급의 차는 10이다. 절대 등급 차가 10이 나기 위해서 밝기는 10,000배 차이가 나야 됩니다. 그런데 태양과 A를 비교해 보게 되면 밝기 차이는 1000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절대 등급은 10보다 작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5번, A의 광도는 태양의 약 1000배이다. 자,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림은 별의 분광형에 따른 흡수선의 종류와 세기를, 표는 A형과 K형인 두 주계열성의 스펙트럼 특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우선 가와 나의 스펙트럼 특징을 봐야 되는데, 가 같은 경우 수소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A형 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나, 칼슘 이온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자, 여기에서 봤을 때는 G형이나 K형 정도가 되겠네요. K형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표면 온도는 가의 별이 나의 별보다 높다. 자, A형이니까 맞겠죠? 니은. 중심액의 온도는 가의 별이 나의 별보다 높다. 주계열성이라고 했으니까 이 말도 맞습니다. 디귿. 크기는 가의 별이 나의 별보다 작다. 주계열성이기 때문에 이 말은 맞지 않습니다. 답은 기역, 니은입니다. 그림은 하늘에 보이는 수많은 별들을 스펙트럼형과 광도에 따라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가에서부터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봅니다. 가 같은 경우 여기에서 왼쪽 상단, 오른쪽 하단을 긋는 직선과 같은 형태입니다. 바로 여기가 주계열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와 다는 각각 초거성, 거성열이라고 보면 되겠죠? 라는 그러면 외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별을 구성하는 수소의 비율은 가가 가장 높다. 자, 진화 단계를 봤을 때 가가 가장 어리고 그 다음이 나, 다, 그 다음이 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소의 비율은 가가 가장 높습니다. 자, 니은. 별의 반지름은 나보다 다가 크다. 자, 다의 경우 광도가 작습니다. 나랑 다는 비슷한 온도를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 더 밝다라는 것은 반지름이 크다는 얘기겠죠. 디귿. 별의 평균 밀도는 라가 가장 크다. 자, 백색외성의 평균 밀도가 가장 크고 초거성의 평균 밀도는 가장 작습니다. 자, 답은 기역, 디귿입니다. 그림은 별 A부터 D를 HR도에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보겠습니다. 자, 1번. 반지름이 가장 큰 별은 A이다. 자, 그림에서 반지름이 가장 큰 별은 거성 또는 초거성열에 있는 B가 되겠죠?
자, 2번. A와 B별은 표면 온도가 같다. 색지수가 다른데 표면 온도가 같을 수가 없겠죠. 자, 3번. C는 A보다 주계열에 오래 머무른다. 자, C 보면은 주계열성에서 가장 작은 타입입니다. A는 가장 큰 타입이죠. 그래서 C의 수명이 더 깁니다. 3번은 맞습니다. 4번. D는 B보다 반지름이 크다. 자, D는 백색외성이죠. 반지름이 작습니다. 5번. 수소 핵융합이 가장 활발한 별은 D이다. 수소 핵융합은 주계열성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답은 3번입니다. 그림은 여러 별들을 H알도에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겠습니다. 기억, A부터 D 중 C의 광도가 가장 크다. 자, 광도가 가장 큰 것은 절대 등급이 가장 작은 A입니다. 자, 니은, B는 태양보다 반지름이 100배 크다. 자, B와 태양은 스펙트럼형이 G형으로 같습니다. 그러면 표면 온도가 같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B의 밝기는 태양보다 10,000배 박습니다. 절대 등급이 10등급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그러면 반지름은 100배 크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디귿. B는 C보다 표면 온도가 높다. 자, 분광형을 보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그림은 태양과 태양 근처 별들을 H알도에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봅니다. 기억, 별의 질량은 레굴루스가 태양보다 높다. 자, 주계열성의 왼쪽 위에 있는 것이 레굴루스이므로 이 말은 맞습니다. 니은, 별의 표면 온도는 알데바란 A가 레굴루스보다 높다. 분광형이 다르죠? 그래서 니은은 맞지 않습니다. 디귿, 프로키온 B는 백색 외성이다. 자,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입니다. 그림은 서로 다른 종류의 수소 핵융합 반응의 온도에 따른 상대 에너지 생산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림을 봤을 때 A가 CNO 순환, B가 PP 순환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태양의 경우 중심부 온도가 1500만 도 정도 되기 때문에 PP 순환이 우세하다라는 것이 그림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A는 PP 연쇄 반응이다. CNO 순환 반응입니다. 니은, 질량이 큰 별일수록 A보다 B 과정이 우세하다. A 과정이 우세해지겠죠? 질량이 클수록 중심부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디귿, 태양의 내부에는 주로 A 과정에 의해 에너지가 생산된다. 자,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B 과정이 우세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림 가는 주계열성의 질량과 광도 사이의 관계를 나는 핵융합 반응의 한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별 중심부의 온도는 태양이 A보다 높다. 자, 주계열성이라고 했는데 A의 질량이 태양보다 큽니다. 그러면 별 중심부의 온도도 A가 높겠죠? 자, 니은, 나에서 수소 원자 6개의 질량은 헬륨 원자 1개의 질량과 같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보통은 4개를 비교하는데 6개는 더더욱 말이 안 되겠죠? 디귿, 별의 핵융합 반응 중 나가 차지하는 비율은 A보다 태양에서 더 높다. 자, 나를 봤을 때 이것은 PP 순환입니다. PP 순환이 차지하는 비율은 태양에서 더 높습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입니다. 그림 가와 나는 주계열성 내부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수소 핵융합 반응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가의 경우 이것은 PP 순환, 나는 CNO 순환인 것 같습니다. 기억, 질량이 태양의 2배인 별의 중심 핵에서는 가보다 나가 우세하다. 자, 보통 1.5배 정도를 경계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2배인 중심 핵에서는 나, CNO 순환이 우세합니다. 자, 니은, 나에서 탄소 원자 핵은 최종적으로 헬륨 원자 핵이 변한다. 자, 나에서 탄소 원자 핵은 최종적으로는 철까지 갈 수도 있겠지요. 자, 디귿, 가와 나 가정은 모두 헬륨 원자 핵을 생성한다. 그렇죠. 수소 원자 핵 4개가 헬륨 원자 핵 1개가 되는 반응이 되겠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입니다. 표는 질량이 서로 다른 별, 가와 나의 진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가를 봤을 때 초신성 폭발이 있습니다. 나는 백색 외성으로 끝나죠? 그럼 질량을 비교해보게 되면 질량은 가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주계열 단계에 머무르는 기간은 가가 나보다 길다. 가의 질량이 크기 때문에 수명은 더 짧습니다. 그래서 주계열 단계에 머무르는 기간 역시 짧겠습니다. 니은, 주계열 단계의 수소 핵융합 반응 중에서 CNO 순환 반응이 차지하는 비율은 가가 나보다 크다. 자, 무거운 별이니까 이 말은 맞습니다. 디귿, 가의 진화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된다. 바로 초신성 폭발 과정이지요. 자, 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그림은 주계열성 A와 B가 각각 거성 C와 D로 진화하는 경로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1번, 색지수는 A가 C보다 크다. 자, 표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색지수는 작습니다. 2번, 질량은 B가 A보다 크다. 주계열성의 오른쪽 하단에 있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3번, 절대 등급은 D가 B보다 크다. D가 더 밝아졌죠? 그래서 절대 등급은 작아집니다. 4번, 주계열에 머무는 기간은 B가 A보다 길다. 주계열성의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수명은 더 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맞습니다. 5번, B의 중심액에서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주계열성의 중심액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림 가는 원시별 A와 B가 주계열성으로 진화하는 경로를, 나는 나의 기억과 니은은 A와 B가 주계열 단계에 있을 때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주계열성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A가 B보다 길다. 자, A가 질량이 무거운 쪽으로 진화를 합니다. 그러므로 주계열성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더 짧습니다. 자, 니은, A가 주계열 단계에 있을 때의 내부 구조는 니은이다. 자, A가 질량이 무겁기 때문에 중심부에 대류핵을 가집니다. 자, 그러므로 니은은 맞습니다. 자, 디귿, 핵에서의 CNO 순환 반응은 기억이 니은보다 우세하다. 자, 기억보다 니은이 질량이 큰 별입니다. 그러므로 CNO 순환 반응은 니은이 우세합니다. 답은 니은입니다. 그림 가는 행성상 성운 A와 초신성 폭발로 생긴 성운 B를, 나는 주계열성의 질량과 광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봅니다. 기억, A는 B보다 광도가 작은 별에서 진화하였다. 자, A를 봤을 때 행성상 성운, B는 초신성 폭발입니다. 그러므로 A가 가벼운 별, 주계열성이 있을 때 광도가 작은 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니은, 성운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평균 원자량은 A보다 B가 크다. 초신성 폭발로 인해 그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자량은 크게 됩니다. 자, 디귿, 태양과 같은 질량을 갖는 별은 B와 같은 형태로 진화할 것이다. 태양의 경우 백색외성, 행성상 성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그림 가는 HR도상의 별의 진화 경로를, 나는 이 진화 경로 상에 있는 어떤 별의 내부 구조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억, 가는 태양 정도 질량을 가진 별이 진화하는 경로이다. 자, 백색외성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질량이 작은 별, 태양과 비슷한 질량을 가진 별의 진화 경로입니다. 니은, A층의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별의 크기가 커질 것이다. 중심부에 헬륨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는 주계열 이후의 단계입니다. 거성으로 진입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나 별의 진화 과정은 가의 주계열 단계에 해당한다. 주계열성이라는 것은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입니다. 자, 여기선 중심부에서 헬륨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계열성 이후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그림은 여러 산계 성단의 HR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성단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는 별들의 뭉침,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단의 특징은 같은 성단 안에 있는 별들은 그 나이가 같다라는 점. 다만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별의 진화 단계가 나타난다는 점, 이 점이 특이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성단을 구성하는 별들의 평균 나이는 M67이 플레이아데스보다 많다. 자, M67은 이렇게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아데스는 이렇게 있죠. 자, 플레이아데스를 봤더니 이제 진화가 새롭게 진행되는 위쪽 별들도 존재합니다. M67은 아래쪽 별들이 있죠. 자, 그 말인즉슨 별들의 평균 나이가 M67이 더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니은, 별 기억과 니은은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주계열성이죠. 자, 디귿, A 영역에 별이 거의 없는 것은 이 영역에서 별의 진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자, 맞는 설명입니다. 질량이 무거운 별에 이렇게 빈 공간이 많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이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포착되는 별이 없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습니다.
그림 가와 나는 질량이 다른 두 별 A와 B의 진화 경로 중 일부를 주계열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나타낸 것입니다. L0는 태양 광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 골라봅니다. 기억. 주계열에 머무르는 시간은 B보다 A가 길다. 자, A가 주계열의 왼쪽 상단에 있으므로 수명은 짧습니다. 자, 니은. 가에서 A가 진화하는 동안의 주요 에너지원은 핵융합 반응이다. 뭐 그렇죠? 가에서죠. 가에서 그 주요 에너지원은 핵융합이 아니라 주계열 전 단계이기 때문에 중력 수축 에너지입니다. 디귿. 나에서 B가 진화하는 동안 중심부는 수축한다. 중심부에 수소 핵융합이 없으므로 만들어진 헬륨이 중력에 의해 수축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디귿입니다. 그림 가와 나는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두 가지 방법을 나는 이 방법들을 이용하여 2014년까지 발견한 외계 행성의 궤도 긴 반지름과 질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가는 식 현상을 이용한 외계 행성 탐사 방법이다. 자, 가를 봤을 때 그 공통 질량 중심을 별과 행성이 돌고 있고 파장이 오고 있죠. 자, 이것은 도플러법을 이용한 외계 행성 탐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니은. 발견한 행성은 대부분 지구보다 질량이 크다. 자, 지구의 질량이 1이 아닙니다. 목성이 1입니다. 자, 참고로 목성은 지구보다 질량이 318배 더 큽니다. 지구 여기 있죠? 그러므로 대부분 발견된 행성이 지구보다 질량이 큽니다. 자, 디귿. 나를 이용하여 발견한 행성은 대부분 궤도 긴 반지름이 1AU보다 작다. 자, 나는 식 현상을 이용해 발견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속이 빈 동그라미죠? 자, 대부분 이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궤도 긴 반지름은 1보다 작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그림은 여러 가지 탐사 방법으로 2010년까지 발견한 외계 행성들의 궤도 장반경과 질량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발견된 행성은 대부분 지구보다 질량이 크다. 지구의 질량이 1입니다. 자, 이거보다 질량이 크지요? 자, 니은.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여 발견한 행성의 수가 가장 많다. 자, 도플러 효과라는 것은 여기에서 시선 속도 측정입니다. 동그라미지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쪽에 동그라미들이 엄청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많습니다. 자, 니은 맞습니다. 디귿. 궤도 장반경이 1AU보다 큰 행성은 주로 식 현상을 이용하여 발견하였다. 식 현상을 이용하여 발견한 행성들은 이렇게 짧은 궤도에 주로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그림 가는 원궤도로 공전하는 어느 외계 행성에 의한 중심별의 밝기 변화를 나는 T1부터 T6 중 어느 한 시점부터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관측한 중심별의 스펙트럼을 순서대로 나타낸 것입니다. 람다맥스는 스펙트럼의 최대 편이량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T2일 때 어떤 상태인지를 봐야 됩니다. 자, 이때는 관측자가 이렇게 있을 때 행성이 이렇게 궤도를 돌고 있겠죠? 그럼 행성이 여기 있을 때 중심별은 요 뒤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전에는 행성은 접근, 그리고 이후에는 행성이 후퇴합니다. 그럼 별은 어떻게 될까요? 이 시점 이전에는 행성이 후퇴, 그리고 이후에는 행성이 접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T2에서는 중심별의 시선속도 편이량이 제로지만 이후에는 정색 편이, 그리고 이전에는 적색 편이가 나타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림에서 봤을 때 T2는 B 또는 D일 때인데요. A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A. 그리고 여기가 C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C 땡 A니까 여기는 D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은 C, 그 다음에 D, 여기는 A, 그 다음에 B, C,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가의 T3에 관측한 스펙트럼은 나에서 A에 해당한다. 자, 맞습니다. 니은.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가에서 A가 커진다. 더 많이 가리겠지요? 디귿.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나에서 람다 맥스가 커진다. 질량 중심의 중심으로부터 중심별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이 말 역시 맞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그림은 외계 행성에 의한 중심별의 밝기 변화입니다. 밝기가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식현상에 의한 밝기 변화를 측정한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 중심별의 밝기가 감소하는 것은 행성에 의한 식현상 때문이다. 자, 맞는 설명입니다. 니은, 행성의 공전 주기는 3일보다 길다. 자, 가렸을 때와 가렸을 때 날짜 차이가 약 2일하고 조금 더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은 맞지 않습니다. 디귿, 행성의 반지름이 지금보다 크다면 밝기 변화는 커질 것이다.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입니다. 그림가는 어느 외계 행성과 중심별이 공통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모습을 나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여 측정한 이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공통 질량 중심에 대한 행성의 공전 방향은 기억이다. 서로 마주보면서 돌고 있죠? 중심별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다면 행성 역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의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니은,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나에서 A가 커진다. 맞는 말이죠? 디귿, 행성이 A에 위치할 때 나에서는 T3에서 T4에 해당한다. 행성이 여기에 위치한다면 중심별은 이렇게 적색 편이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적색 편이가 일어나면서 시선 속도가 제로가 될 때까지 거리가 되겠죠? 즉, 여기에서 후퇴하는 속도가 가장 빠르고 여기에서 느리기 때문에 후퇴 속도는 플러스에서 0으로 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T0에서 T1이거나 T4에서 T5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니은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편집상의 실수로 인해서 5번 다음에 7번이 왔는데 6번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가는 식현상, 나는 미세중력 렌즈에 의한 별의 밝기 변화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골라봅니다. 기억, 가에서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별의 밝기 변화가 크다. 맞는 설명이죠? 니은, 나에서 A는 행성의 중력 때문에 일어난다. 자, 이것은 비침 현상인데 중심별이 아니라 행성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바로 이것이 미세중력 렌즈, 그리고 중심별이 행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디귿, 가와 나는 행성에 의한 중심별의 밝기 변화를 이용한다. 자, 가에서는 중심별의 밝기 변화이지만 나에서는 배경별의 밝기 변화입니다. 중심별이 아니라 배경별의 밝기 변화라는 점.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그림 가와 나는 태양과 별 S 주변의 생명 가능지대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나를 봤더니 생명 가능지대가 1AU보다 안쪽에 있습니다. 이 말은 별 S가 태양보다 밝기가 작은 별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기억,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구간의 폭은 가가 나보다 좁다. 자, 생명 가능지대가 멀수록 그 폭도 넓다라고 했었죠. 니은, 행성 A에는 물이 기체 상태로만 존재할 수 있다. 생명 가능지대 바깥쪽이기 때문에 물이 얼음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귿, 별 S는 태양보다 질량이 작다. 맞습니다. 답은 디귿입니다. 그림은 별의 질량에 따른 생명 가능지대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기억, 금성에서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지 못한다. 생명 가능지대 안쪽이죠. 니은, 별의 질량이 커질수록 생명 가능지대는 중심별에서 멀어진다. 자, 멀어지는 것 보고 계십니다. 디귿, 태양 질량의 1.5배인 별에서 공전 궤도 질량이 반지름이 10AU인 행성에는 생명체가 살기 어렵다. 자, 질량이 1.5배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10AU면 여기에서 쭉 하면은 토성 정도가 되겠죠. 자, 여기는 생명 가능지대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기 어렵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그림은 별의 탄생 시점 T0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 T1일 때 별 주변의 생명 가능지대를 나타낸 것입니다. T0일 때보다 T1일 때 생명 가능지대가 멀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별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다라고 해석이 되지요. 자, 그러면 두 번째, A와 B 구간의 영역과 BC 구간의 영역을 비교해보면 여기가 더 넓다라는 사실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별의 광도는 T0일 때보다 T1일 때 크다. 자, 맞습니다. 니은, A에 있는 행성은 B에 있는 행성보다 생명 가능지대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다. 자, A는 T0일 땐 생명 가능지대에 속해 있었으나
T1일 때는 그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오래 있을 순 없습니다. 디귿. C에 있는 행성의 표면 온도는 T0 이후 감소할 것이다. 자, C에 있는 행성의 표면 온도, 별이 밝아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증가할 것입니다. 답은 기억입니다. 그림은 중심별이 주계열인 별의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한 외계 행성 A와 B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봅니다. 기억.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받는 복사 에너지 양은 B가 A보다 많다. 단위 시간 단위 면적에서 받는 에너지 양, A는 1.0이지만 B는 0.75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의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니은. A의 공전 궤도 반지름은 1AU보다 작다. 자, 지구과 중심별까지의 거리가 1AU입니다. 자, 그런데 A에서 같은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는 지구와 태양까지의 거리보단 짧아야겠죠? 자,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은 B 행성계가 태양계보다 좁다. 뭐 그렇겠죠? 자, 왜냐하면 중심별의 표면 온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계열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의 생명 가능 지대까지의 거리와 폭은 지구, 태양계보다 좁겠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그림은 태양계 생명 가능 지대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기억. 시간이 지날수록 태양의 광도는 커진다. 생명 가능 지대가 멀어지고 있죠? 그래서 광도도 커지고 있습니다. 니은. 시간이 지날수록 태양계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은 넓어진다. 자, 맞습니다. 디귿. 현재로부터 40억 년 후에 1AU 거리에서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것이다. 40억 년 후에 1AU는 생명 가능 지대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체 상태의 물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그림은 어느 항성 A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 기억부터 디귿의 궤도와 생명 가능 지대의 범위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모두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A의 광도는 태양보다 작다. 생명 가능 지대가 0.4AU보다 작은 곳에 위치하고 있죠? 자, 그래서 맞습니다. 니은. 행성에 도달하는 A의 복사 에너지 양은 기억이 디귿보다 많다. 자, 반지름이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까운 기억이 디귿보다 복사 에너지량이 많겠습니다. 자, 디귿. 니은에서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생명 가능 지대에 있죠?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습니다. 그림은 태양계와 글리제 581 외계 행성계의 생명 가능 지대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생명 가능 지대 폭이 좁아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바로 이것은 중심별까지의 거리가 일반적인 스케일이 아니라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내 생각과 다르다 싶으면은 가로와 세로축의 그 규모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억. 글리제 581은 태양보다 질량이 작다. 그렇죠? 니은. 글리제 581의 행성들은 모두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한다. G와 D를 제외하고는 생명 가능 지대 바깥에 또는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디귿.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할 가능성은 글리제 581G가 글리제 581F보다 높다. G가 생명 가능 지대에 속해 있죠? 자, 뭐 디귿인데 니은으로 잘못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기억 디귿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5단원 별과 외계 행성계 지난 교육과정에 참고할 만한 문제들을 풀어보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